이 사람은 나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사람 빼고 우리끼리 한 번 또 모이죠. 2023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폴란드 순방 당시의 일입니다. 호텔방에서 대통령과 장관 등 참모들이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김건희 씨가 그 방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10여 분간 일장 훈시를 했다는 김건희 씨. 이 사람은 나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사람 빼고 우리끼리 한 번 또 모이죠. 거예요. 김건희 씨는 실제로 자신이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믿고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기업인 출신 퍼스트 레이디로서 김건희 여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김건희입니다. 여성기업 주관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정권 초기에 장관 후보자들에게 비아폰 전화 리스트를 전달했다는 거, 비아폰을 전달하면서. 그런데 그 비아폰 전화 리스트 맨 윗칸에 윤석열과 김건희 씨의 비아폰 번호가 있었다는 겁니다. 장관 후보자들에게 김건희 씨의 비아폰 번호를 알려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단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보를 받고 저는 어이가 없었던 게 역대 대한민국 어느 영부인도 하지 않았던 짓을 한 겁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인 국정원장과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계엄 전날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금방 기억이 잘 안 나요.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이미 국정 전반에 김건희 씨의 그림자가 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에 김건희 씨 라인이 존재한다는 논란도 터졌습니다. 근데 그게 여사 라인이라는 개념보다 다들 여사한테 잘 보려고 사실들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사가 그래도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을 다 하고 있었으니까 대통령실 돌아가는 거 이런 게 불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전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더라.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대통령실 인원이 대거 교체된 것도 김건희 씨의 영향이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청와대 행정관이나 수석비서관, 영부인이 개입한 거 처음 들었어요. 그때 윤핵관 3인방 중에 가장 셌던 장제원 의원계랑 장제원 의원이 추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김건희 쪽하고 이제 대결 구도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장제원 사람들이 깔렸죠. 윤핵관이니까. 정치권에 많이 알고 하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우수수 대거 잘리거든요. 그때 이제 V제로를 저희가 이게 V제로구나. 이렇게 가까운 거리, 우리 PD님하고 저하고 거리에 여사가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어디서 전화 오니까 전화를 통화를 하시는데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란 거지. 근데 이거는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여사가 차관급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들이. 그 정도 고위직을 막 임명하는 걸 듣고 충격을 먹은 거죠, 제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을 들고 김건희 씨를 찾아간 것도 인사 개입 의혹 취재를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니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 돼도 이거 이런 거 안 해. 정말 하지 마세요. 아니요, 돈을 내서 그러면 뭐 대한민국 좀 성장되고 우리 목사님도 그런 것도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슈 가지고서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를 줘야 된다는 게 다 소문이 나 있었어요. 김건희를 만나려면 명품을 줘야 된다. 김건희가 대통령 당선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때 한 얘기예요. 저희는 재벌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요. 두 번째, 옷값이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쓸만한 액세서리가 없어요. 이게 세 마디를 깨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다 퍼져 나갔어요. 그렇군요. 해외 순방 간다고 최소한 악세사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어디서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못 그러면 저는 그게 얼마짜리일지 모르고 빌린 건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디 건지 모르는데 해가지고. 이날 김건희 씨의 시계 3천여만 원 상당의 명품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계를 김건희 씨에게 사다 준 서성빈 대표. 시계는 뭐였습니까? 이 시계? 파세랑 콘스탄트 시계 얼마짜리였죠? 3,300에 산 거라고. 몰라서 그렇지. 애프터 때 상상도 못 한다는 거예요. 각자 그 퍼스트 레이디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계 정도는 하나 차야 되겠다고. 그래서 외국에서 차야 된다. 외국에서만 찰 거다. 서 씨는 용산 대통령실의 경호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이사이자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고액을 기부한 후원자였습니다. 특검은 서 대표가 경호처에 로봇계를 납품하기 위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시계를 건넨 것으로 보고 그를 매관 매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성빈 대표는 김건희 씨의 요청으로 시계를 대리 구매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엄마 그때 감옥했던 거 하여튼 엄마가 뭐 복잡했어요. 텔레비전 나도 봤거든. 엄마 문제 해결되면 그때 엄마한테 받아서 주겠다고 그랬어요. 시계값을. 시계값을 다 못 받으셨다는 예, 그렇죠 아직. 아니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겠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김건희 씨가 수수한 보석 등 명품은 특검 수사로 드러난 것만 3억 7천여만 원 상당입니다. 김건희 씨는 서희건설 대표에게 받은 3종의 보석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게 청탁을 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공직을 받은 이른바 매관 매직을 김기현과 당선에 대한 가로 명예민에게 가방을 11g이 관저공사를 수주한 21g은 명품 의류를 선물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두 번째 샤넬백을 건넨 뒤엔 김건희 씨와 통일교 측이 직접 통화합니다. 선거 때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늘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좀 힘이 되어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경제적으로나 문화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많은 이후 통일교 측은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했고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언제든지 전해드릴게요. 6,22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구입한 뒤 자신들의 행사에 교육부 장관 참석을 부탁했습니다. 6,300만 원입니다. 한국 교육부 장관 예방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7,000원 넘고 고객님이 보시는데. 네. 정말 여사님이 착용했던 그 목걸이가 이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후 건진 법사는 통일교 측에 여사님이 큰 선물이라 놀라셨다고 전했고 여사님 선물은 괜찮으신지요?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과의 미팅이 가능한지요? 여사님이 큰 선물이라고 놀라셨지만 별다른 말씀은 없어요. 여사님이 연락 주실 겁니다. 통일교 측은 방송사 인수도 고심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국 인수도 견해를 여쭙고 고심해주세요. 미디어 말씀드렸어요. 교육부 장관 미팅도 검토해서 답 주신답니다. 5가지 혐의 내용에 대해서 다 인정하셨나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죄송하셔야 돼요. 정치자들 나오시면 직접 지시하셨죠? 아니야. 선생님! 권성동 김건희 씨에게 정색하신 사실 정말 없으십니까? 알선 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1심은 첫 번째 샤넬백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받을 당시 청탁 내용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통일교가 대선을 도왔고 그 대가를 요구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2개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무수한 논란과 의혹이 있었지만 남편인 대통령의 엄호 속에 건재했던 김건희 씨. 그러던 2024년 한 사람의 그림자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아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나.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좀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그것도 가족석에 앉아 있었던 명태균 씨. 윤석열 정권의 시작과 끝에는 그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김건희 사모그 안재명이라고 논조 끌어올리 사주를 하고는 이 영부의 사주가 들었는데 지난해 PD수첩이 만난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김건희 여사는 그거는 대선 때 제가 도와준 부분에서 인연이 된 거고 그런 얘기 자꾸 물어보는 거는 제가 예의가 아니에요. 조선일보 출신 이아무개 씨가 그 윤석열 캠프의 첫 번째 영입 인사로 옵니다. 그런데 명태균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사고 칠 거야. 그랬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그분이 수산업자 로비 사건으로 이름이 오릅니다. 그러자마자 이분이 신통력 있다고 무릎을 치고 그때부터 김건희가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던 명태균 씨는 대선 기간 윤석열 씨 부부에게 총 58차례의 여론조사를 제공했습니다. 해당 업체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는 여론조사 비용이 총 3억 7천여만 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돈을 받아왔나요?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은 안 받아오고 며칠 뒤에 그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습니다. 김영선 공천을 누가 준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씨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예 사모님. 아니 저희 당선자가요.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방송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그 전화 통화 다음 날 공천이 확정됐고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해서 지정된 장소에 촬영하셔야 법단 위에서 촬영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 관련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조사와 관련해 협의나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부가 정당의 공천에 개입한 것이 사실인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영부인 전담 조직인 제2부속실을 폐지한 윤석열 정부. 여사님 일정 공개성이 많아지면서 제2부속실을 아예 만들자는 의견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공식 비공식 이런 거 어떻게 나눠야 돼요? 그렇게 제2부속실을 딱 가둬놓게 되면 사람들의 통제를 받게 돼요. 어쨌든 청와대 전체 조직이 예산이 있고 조직도가 있으니까. 근데 그 제2부속실이라는 조직이 전담 조직이 딱 없게 되면 그라운드가 넓어지죠. 공조직의 관리, 조력 대신 비선에 의지했다고 알려진 김건희 씨. 공식 행보에 나설 때마다 의구심이 커져갔습니다. 얘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 부산대게. 부산대게. 얘 이름 제주대 큰 돌이. 끝나네. 이건 팔지 마세요. 살포할게. 큰 돌 아니야. 근데 영부인 시장을 갔으면 메시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건 무슨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 간 거지라고 했는데 남는 게 큰 돌이다. 결국 영부인이 시장 간다 그래서 경호 인력부터 해가지고 인력 통제하고 뭐하고 해서 다 준비해서 했는데 얻은 거는 희화화된 밈과 여론의 악화. 이것만 반복되는 거죠. 마치 연예인의 화보 같은 사진이 대통령실 공식 마크를 달고 게재됐습니다. 저게 주어진 메시지가 뭐냐고. 제가 부사수한테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해요. 단지 영부인이 골랐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부인이 이 사진 내보내라는데. 대통령을 배경으로 하거나 김건희 씨가 중앙에 서 있거나 대통령인 것 같은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다리였어요. 다리 사진. 지난달 김건희 여사가 서울 마포대교에서 경찰 소방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장면이라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마포대교에서 찍은 사진은 누가 봐도 영부인은 그게 아닌 거죠. 마치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게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들이 당에는 엄청 크게 다가오게 되거든요. 저게 무슨 일이야? 여사가 왜 갑자기 거기를 왜 갔어? 여사는 왜 찍은 거야? 누가 찍은 거야? 여사 진짜 선거 나오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김건희 씨가 경복궁 어좌에 앉았다는 의혹으로 부의제로 논란은 정점에 달합니다. 김건희 내외가 경복궁을 갑작스럽게 방문을 했습니다. 권영 앞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함께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공간 안에서 10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김건희 씨가 근정전에 들어가 어제에 앉는 모습 과장님도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과장님도 보셨는데 조선시대 왕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휴양시설이 있는 저도에 민간인을 불러서 여름 휴가를 같이 보냅니다. 살아있는 생선회를 작살로 잡아야 고기 맛이 난다라고 해서 경호원을 동원해서 작살 파티를 벌였던 게 실체입니다. 경호처 경호관들을 동원해서 거제시에 있는 폭죽을 구매하라고 동원을 한다든지 해군 함정으로 지인들을 불러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고 폭죽까지 터뜨리며 지인들과 함께하는 해상 술 파티에 국방자산인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칠 것 없었던 영부인의 국정농단 의혹. 과연 드러난 것이 전부일까? 근데 우리는 김건희나 윤석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들이 한 짓에 대해서 명명백백 다 드러냈는가? 김건희 로드라고 부르는 양평 고속도로 실체가 규명됐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이것이 실체가 드러났나요?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구형은 됐습니까? 수사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이런 물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답을 안 갖고 있잖아요.